안녕하세요. 책이음 신쌤입니다. 호포노포노의 지혜를 들고 왔습니다. 휴렌 박사님하고 사쿠라바 마사후미가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은 2008년도 호포노포노의 비밀이 국내에 소개되고 이어 2009년에 바로 국내에 출간이 되었는데요. 사쿠라바라는 일본의 유명 작가이자 또 편집장으로 활약하고 계시는 분이 휴렌 박사님의 어떤 강연과 또 같이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원리들, 이해들을 굉장히 작가이시다 보니 중점적인 핵심 포인트를 잘 집어서 전달하고 있는 책입니다. 2015년도에 하루 한 번 호포노포노라는 책으로 다시 이 호포노포노의 지혜가 다시 재출간되기도 했는데요. 저도 그때 호포노포노의 지혜를 읽으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마침 책장에 옛날 책이 꽂혀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꺼내게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이 호포노포노의 정화 속으로 흠뻑 우리들을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포노포노는 오류를 수정하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라는 하와이 언어입니다.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완벽한 상태로, 내면의 완벽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뜻이고요.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우연히 지나치는 것마저도 모든 내가 접하게 되는 모든 환경들, 모든 상황들은 100% 나의 책임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00%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접하는 모든 세상은 나의 정화와 나의 정화 기도, 나의 책임으로 내가 온전한 책임을 지고 이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야 하는 소명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의 언어로서 나의 내면을 치유하고 이것을 인식하는 나의 내면을 제로 상태, 무의 상태로 되돌림으로써 나와 세상을 함께 치유한다는 것을 기본 원리로 담고 있습니다.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평화입니다. 그럼 하와이에서 전해지는 비밀의 치유법 호포노포노의 지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책은 앞번 호포노포노의 하루 한 번 호포노포노에서 전반적인 것을 좀 전편 부분을 소개를 많이 해드렸다면 이번에서는 중요한 포인트 부분을 같이 공유하시면서 그 포인트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식, 즉 내면의 아이를 돌보고 납득시키기라는 소제목인데요. 셀프 아이덴티티 호포노포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의식, 즉 내면의 아이인 우니피리를 돌보는 일입니다. 호포노포노에서 말하는 내면의 아이란 어린 아이였을 때의 기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6해공의 모든 동식물이 경험한 기억을 지닌 무의식 그 자체입니다. 아이와 같이 행동해서 내면의 아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내면의 아이는 원래 천사와 같은 존재입니다만 그냥 놔두고 정화하지 않으면 기억을 그대로 투영해버립니다. 인간관계의 고뇌와 상처, 아픔 등 어두운 기억을 증폭시켜 마이너스적인 면을 투영합니다. 내면의 아이를 사랑스러운 아이, 자신의 여동생, 남동생, 아들, 딸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내면의 아이는 더욱더 사랑을 쏟아야 하는 존재로 의식에 아주 민감하게 응답하고 반응을 합니다. 원래 내면의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이 세상에 나타난 존재입니다.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는 의식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무의식, 즉 내면의 아이의 방향으로밖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좀 쉬운 이해를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요. 의식, 내가 의식하고 있는 나의 생각,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나의 생각을 말합니다. 여기서 의식이고요. 우환애라고 하고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컨트롤 가능한 존재. 우니피리는 내면 아이입니다. 무의식이고요. 호포노포노에서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어릴 적 기억을 넘어서서 지구가 생기고 나서 우주가 생기고 나서 오히려부터의 총체적인 전반적인 우리 인류의 기억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그런 무의식의 존재를 말합니다. 우니필이라고 하고 내면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생각 우환의 어머니는요, 우리가 생각을 조절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내가 좀 참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자. 하고 생각을 컨트롤하면서 감정을 이렇게 감정에게 명령을 하죠. 감정을 조정을 하잖아요. 근데 감정은 불쑥불쑥 일어나죠. 뜻하지 않게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내면의 아이고 무의식입니다. 그래서 의식 어머니는 생각, 내면 우니피리는 감정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초의식이 나오는데요. 자, 초의식과 신성의 지혜에는 직접 접근할 수가 없지요.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면 아이의 아픔은 정화됩니다. 그때 비로소 어머니는 아이와 함께 아버지, 즉 초의식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의식, 무의식, 초의식이 하나가 되어야만 비로소 신성의 지혜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영감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즉, 어머니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신성의 지혜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러한 관계를 모른 채 직접 신성의 지혜와 이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사람은 신성의 지혜에 직접 말을 걸 수가 없습니다. 무의식을 격려하지 않으면, 즉 어머니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신성의 지혜나 초의식에 연결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빨리 이 관계를 깨달아서 내면의 아이를 정화해야 합니다. 아이가 어머니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내면의 아이는 사랑받지 못한다. 필요 없는 존재다. 그저 조종을 당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의식에서 이런 건 싫다 라든지 자신은 불행하다 라든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면의 아이가 의식에 정보를 보내지 않으므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정보를 보내도 어차피 미움을 받을 뿐이라고 실망하면서 은둔해 버리기 때문이지요. 그야말로 어머니의 애정을 믿을 수 없게 되어 마음의 문을 닫는 아이와 같습니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것 역시 내면의 아이를 사랑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기억 속이 완전히 갇혀버려 죽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아이는 애정으로 감싸 안아줘야 합니다. 뭔가 아주 큰 일이 일어나도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저 불행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내면의 아이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고립되어 버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면의 아이를 돌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내면의 아이를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습니다. 항상 신경을 쓰고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대합니다. 두 번째, 다정하게 포옹을 해줍니다. 세게 안으면 무서워하니까요. 세 번째, 손을 살그머니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습니다. 네 번째, 양 어깨를 감싸고 마음을 담아서 부족함 없이 꽉 차는 기분으로 끌어안아 사랑을 가득 채워줍니다. 부모가 마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아이를 대하면 아이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듯 내면의 아이도 우한에, 즉 어머니인 의식의 애정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네, 내면 아이에 대한 돌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랜 시간 심리 상담을 통해 이 내면 아이에 대한 상담을 한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상상이 이제 상상의 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내면 아이의 존재를 잘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 형상화되어 있는 모습을 잘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또 이런 이미지화가 되게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상상이 잘 되시고 그 부분이 이미지화가 잘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포근하고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시고 다정하게 애정을 담아서 나의 내면과 소통하는 느낌으로 사랑을 많이 담아서 내면 아이와 소통을 하시면 되겠고요. 내면 아이가 이렇게 이미지네이션이 잘 되지 않으시면 그냥 나의 내면, 나의 가슴, 나의 복부, 나의 내면을 의식하시면서 따뜻하게 내가 내 자신을 안아준다는 느낌, 내가 내 자신의 몸에 이렇게 사랑과 감사, 따뜻한 포옹을 주는 느낌으로 스스로가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대하시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 소통, 그것이 바로 이제 내가 정화를 하고 영감을 받고 내 자신이 순리대로 자연의 흐름대로 가장 잘 흘러가는 첫 번째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진심 어린 애정을 갖고 대하지 않으면 내면의 아이의 협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면의 아이가 계속 협력을 해준다고 하면 무의식은 의식의 발음을 무조건 들어줍니다. 단 내면의 아이는 항상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보고 있으므로 긴장을 풀지 않고 돌봐야 합니다. 정말로 엄마가 어린아이를 돌보듯 머리에서 발끝까지 옷을 입혀 보호하고 마치 아이가 갈아입을 옷이나 먹을거리를 가방에 챙겨 들여보낸다는 느낌으로 돌봐야 합니다. 그 정도로 세세한 부분까지 이미지화해서 돌보는 것입니다. 네, 마치 이제 이미지화가 잘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 동생 아니면 내 아들, 딸을
이렇게 케어하는 느낌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돼서 이렇게 돌보시면 되겠고요. 이미지네이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내가 나를 소중하게 대하는, 내가 나를 안아주고 따뜻하게 들여다봐주는, 감사하고 사랑스럽게 나를 바라보는 느낌을 가지시면 내면 아이에 대한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지화가 잘 안 되는 거는 그 사람의 특성이기 때문에 뭐 자신이 왜 안 되나, 내가 모자라나, 이 부분이 약하나 이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자연스럽게 자신의 느낌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나는 무의식을 제로로 만들어 본연의 삶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셀프 아이덴티티 호포노포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들 돈을 어떻게 벌까, 어떻게 살까 하는 데에만 의식이 집중되어 있어 가장 중요한 것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양인이라면 불교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불교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가르침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가르침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은 곁다리에 불과합니다. 재료가 되는 일에는 국적이나 인종이 상관없습니다. 원래가 모두 재료였습니다. 하나입니다. 즉,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놓아버리고 제로 상태가 되는지, 자유로워지는지가 유일한 문제이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무의식 속에 기억이 재생되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 기억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령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에는 먼저 심장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무의식 속의 기억에게 보여줘서 고마워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심장병이라면 그것을 일으키고 있는 기억에 저항하거나 혐오하기 쉽지만 그러면 문제가 더욱 커집니다. 그러므로 병으로 보여줘서 고마워, 지금 나타나줘서 고마워 하고 고마워합니다. 그러면 심장에 문제를 일으켰던 기억이 제거가 됩니다. 호포노포노에서는 다음에 네 마디 말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랑해, 미안해, 용서해줘, 고마워. 이 네 마디의 말로 무의식 속에 있는 기억에 감사하고 내면의 아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네 마디 말이 전부가 아니라 고마워, 사랑해 라는 두 마디 말로만으로도 혹은 사랑해 라는 한 마디 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랑해 라고 무의식의 기억, 즉 내면 아이에게 말을 거는 것만으로도 무의식의 기억이 변환합니다. 만약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면 고마워 라는 말도 좋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좀처럼 못하는 남성이라면 고마워 라는 말을 해보십시오. 혹은 소중해 라는 말도 좋습니다. 이 기억의 정화가 이루어지면 초의식, 신성의 지혜에 기억의 정화를 바라는 마음이 전달이 되어 신성의 지혜에서 초의식, 의식, 무의식 순서를 거쳐
만화가 내려와 무의식의 기억을 제로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기억은 언제든 다시 되살아납니다. 따라서 수없이 기억을 정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아까는 의식과 무의식을 설명을 잠깐 해드렸는데요. 이제 초의식과 신성의 지혜를 잠시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의식, 어머니가 무의식인 아이, 내면의 아이를 잘 다루어서 협력을 얻어내면 이것이 초의식인 아버지한테로 갑니다. 이거는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무의식과 의식은 의식이 무의식을 컨트롤하면서 생각과 감정이 같이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한 범위에 있다면 그것이 잘 컨트롤이 되고 잘 이렇게 긍정화되고 잘 다루어졌다면 이것이 초의식으로 바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죠. 아우마 코아이고요. 아버지 초의식입니다.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고 초의식에서 아버지가 잘 정리해서 신성의 지혜에게 올려보냅니다. 신성의 지혜는 카이라고 합니다. 신성의 지혜는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우라라고 하죠. 오라라고 하죠. 우리 약간 머리 위에 이제 수호천사처럼 신성의 지혜가 이렇게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들의 의식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의식, 초의식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신성의 지혜 카이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정화가 되고 영감이 내려옵니다. 가장 바람직한 상태, 영감이죠. 영감이 내려오면 영감의 순리에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잘 사는 삶,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호포노포노로 정화를 하면 나무와 땅은 물론 주위 사람들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얘기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 장애자 수용병동도 피로 뒤덮인 땅도 한순간에 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사람, 건물, 식물까지 모두 변하기 시작합니다. 정화를 시작함으로써 주위의 사물들과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그곳이 회사라면 우리들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라는 회사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려올 것입니다. 직접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 자기가 그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놓아버리면 회사는 자기가 알아서 매출을 끌어올려줍니다. 회사 자체가 하나의 깨달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내가 컨설팅을 하고 있는 고객 중 한 명이 토지를 팔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토지를 파는 일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땅을 놓아버리세요. 그러면 땅이 알아서 자신에게 가장 합당한 소유자를 발견해낼 겁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가 내 말대로 땅을 놓아줄 각오를 하자 곧바로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저에게는 이 사람이 샀으면 좋겠다라고 땅이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10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기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놓아버리는 것을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땅을 비롯하여 세상의 모든 것은 제각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의식까지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둥바둥 해도 안 풀리던 일들도 집착하는 마음을 떨쳐버리면 잘 풀립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저절로 나타난다든지 예상보다 높은 이익을 내기도 하는 것이죠. 자신의 내면을 호포노포노로 정화함으로써 훌륭한 건물을 짓고 있는 건축가 앤도
앤더 와타르 씨의 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그가 손을 댄 건물은 시공의 높은 평가를 얻고 있고 그 일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게도 호포노포노의 좋은 영향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우연히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심리치료사라는 제목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 속에서 나는 그들을 만들어낸 나 자신의 내면을 치료했을 뿐입니다. 라는 문구를 읽는 순간 바로 이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읽어 내려가자 결정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단지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휴렌 박사의 이 한마디가 내가 오랫동안 찾아 헤맨 것이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나는 곧바로 셀프 아이덴티티 호포노포노의 베이직 클래스를 신청했습니다. 두 번째 수강한 베이직 클래스의 첫 수업을 들은 뒤에 주소만 알아도 정화를 할 수 있다는 휴렌 박사의 조언을 듣고 정말 잘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 나는 토지와 건물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직업의 근간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오랫동안 그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나는 건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점포, 빌딩의 개보수 공사 등을 주로 하고 있죠. 항상 물질적인 것을 다루고 있지만 그 너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파동을 정돈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늘 그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내가 찾고 있던 그 무언가는 바로 셀프 아이덴티티 호포노포노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배운 것을 다시 잘 이해해서 나 자신의 일에 스타일을 완성시켜 일을 해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베이직 클래스가 끝나고 3일 후에 오랫동안 신체의 조정을 해 주었던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리모델링 하고 싶다는 의뢰였습니다.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부인이 명상 선생님을 불러 매월 명상회를 열고 있는데 그 방을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나 자신의 스타일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존경하는 선생님의 부탁이고 의뢰여서 매일 나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고자 했고 이를 실천했습니다. 호포노포노를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 해보자는 기분이 마구 솟아났습니다. 엄청난 힘을 얻은 느낌이었죠. 실은 제가 토지나 건물의 에너지나 파동을 정돈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이 선생님의 말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휴렌 박사에게서 조언을 얻고 난 뒤에 이 선생님으로부터 의뢰가 들어왔으니 의욕이 앞섰던 겁니다. 나는 우선 해내야지 하는 의욕을 먼저 정화했습니다. 나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힘도 없다고 생각하며 그저 제로 상태가 되도록 나 자신을 정화하기만 하면 신성의 지혜가 반드시 영감을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기까지 약 50일이 있었는데 그저 매일 나 자신의 내면을 계속해서 정화했습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문제없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내 안에는 평소와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방법을 좀 더 갈고 닦아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더 깊은 부분까지 개선되었다는 성취감과 충실감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끌어올랐습니다. 공사가 끝난 후 나는 선생님의 부인에게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정말 멋져요 라는 인사말을 들었습니다. 공사 내용뿐 아니라 우리 팀이 칭찬을 받게 되어 기쁨은 더욱 컸습니다. 다음 공사는 갤러리 리모델링 공사였습니다. 물론 나는 호포노포노를 멈추지 않았고 그 손님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멋지게 되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와서 공사해주신 분들이 좋은 분들이어서 더 좋았어요.
그 다음 공사에도 우리는 공사 결과와 장인들의 솜씨에 대해 절찬을 받았습니다. 호포노포노가 사람과 물건, 일어나는 갖가지 일 등 삼라만상에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정화를 하고 그 다음에는 신성의 지혜에게 맡기면 됩니다. 내 인생은 호포노포노로 인해 크게 변했습니다. 휴렌 박사를 만난 것도 셀프 아이덴티티 호포노포노를 만난 것도 저에게는 굉장한 행운이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100% 책임을 지고 내면을 바라보며 정화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렇게 체험담을 하나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 건물에 대한 정화, 땅과 토지에 대한 정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호포노포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호포노포뿐 아니라 많은 영성, 또 많은 지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동물과 식물뿐 아니라 우리 인간이 탄생시킨 모든 물건에까지, 건물, 땅에까지 다 각자만의 의식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 하나, 볼펜 한 자루, 건물 하나, 집, 모든 것에 그것만의 고유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이 자체적으로 자신만의 최선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놓아주고 사랑해주고 정화해주고 기도해주면 최상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이 앞에 사례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저도 일상의 모든 것들에게 정화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존중해주고 실천해 나간다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제 체험담 아이들은 신의 이미지 그 자체라는 체험담 중에 일부분을 낭송해 드리고 이번 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와이 사람들이 권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먼저 당신부터 정화를 하십시오. 다음은 당신의 파트너와의 관계, 그 다음은 아이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정화를 하십시오. 이것을 실천할 때 순서가 뒤바뀌면 소소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한 번은 한 아이가 엽서 크기 정도의 종이에 아름다운 수채화를 그렸는데 그 그림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 그림이 제일 좋았던 것은 아이들의 얼굴이 그려있지 않았던 점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얼굴을 보면 아이들의 현재나 미래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나의 소망은 신이 아이들을 보듯 아이들을 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하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보고 싶습니다.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의 틀을 잡아주거나 정해주고 이끌어주고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나도 내 아이에게 조언을 하고 싶을 때도 많고 또 무엇이 아이에게 제일 좋은지 엄마인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향이 되든지 아이들을 이끄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는 먼저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그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취하거나 아이에게 뭔가 해주기 전에 나 자신을 정화합니다.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도 끈기를 갖고 반복하다 보니 어느덧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위에 아이 중 하나가 여자친구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무척 우울해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왜 그러니 하고 바로 물어봤을 테지만 묻기 전에 정화를 하니
그저 자신의 내면을 보시오 하고 인도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니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인간관계로 우울했던 기억과 고민이 되살아났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며 아이에게 말을 걸어도 좋은지 안 좋은지가 분명하게 보일 때까지 정화를 계속했습니다. 계속 정화를 하고 며칠 후에 아들과 같이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참 많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지, 헤어지자니 지금까지 시간이 너무 아깝다든지, 여자친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생각까지도 했다는 등등. 아들의 얘기를 듣는 동안 나는 묵묵히 나 자신을 정화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아들은 나를 꼭 껴안으며 엄마 밥 잘 먹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아들에게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에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여자친구가 그냥 친구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랍니다. 아들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인생 중에서 가장 멋진 이별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 감사하는 동시에 이 과정을 통해 안도감을 얻어 부모 역할에 있어 놓아버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7명의 아이들이 그려진 얼굴 부분이 비어있는 그림을 볼 때마다 나는 거기에 그림을 그려 넣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내가 할 일은 자신을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이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름답고 완벽한 신의 이미지 그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호포노포노의 지혜 부분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영감을 많이 주고 스스로 어떤 것들을 실천해 가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해주게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리라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